앞으로 저희들 조금씩이라도 회원들이 뭐 자기들 이야기를 뭐 자기 업무 관련 또는 회사 관련 뭐 공지사항이든 뭐든 그 말씀하실 내용들을 저희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좀 시간도 좀 갖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뭐 당장 이 자리에서 혹시 회원 여러분 가운데 뭐 말씀하실 뭐 그런 내용 갖고 계신 분, 뭐 짧게 한 1분씩이라도, 위원님, 다른 분들도 짧게 1분 미만으로 해가지고요. 마이크로 감사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기가 끝나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포럼을 해서 계속 이제 인포메이션을 전달을 하려고 해요. 오늘 내가 이제 나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최근에 한원법이 개정 문제가 있어갖고 한원법에 이제 그 정보 공유권, 검사권, 지급결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자료 제공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계신 은행에 계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 한 1,700명 정도의 직원이 있고 금감원에 한 1,700명의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금감원은 이제 은행, 정권, 이제 그 보험회사, 기타 뭐 제2금융권을 관리를 하는데 한국은행은 이 본원 통화를 공급하는 것만 집중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은행 중심이었으니까 한국은행에 이제 지불 준비율하고 할인율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했잖아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정권회사나 보험회사나 제2금융권이 많이 커졌고 IMF가 오니까 이게 이제 모든 금융권 단위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통화량이나 채권이나 뭐 여러 가지 대외 결제 조건을 점검을 했었어야 되는데 점검을 못했다. 이래서 이제 은감원하고 금감원하고 이제 보험감독원이 결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은행권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 은행권이 다시 이 저기 한국은행에 컨트롤하에 들어가기에는 벌써 이 정권이나 이런 부분에 나발이가 너무 커졌다. 게다가 이제 정권회사도 이제는 이 거래 중개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은행이 완전히 그러니까 벤처, 그러니까 이제 IB로 가느냐, 어느 만큼 IB로 가느냐, 이거는 이제 그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 좀 안정성이라든지 이거 금융의 규모 때문에 그 IB를 완전히 허용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 금융권에 있는 사람, 그 금융권에 있는 우리 실무자들이 얼마만큼 모니터링을 해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데, 정권에서는 IB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한계선상이 있어요. 이제 점점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번 금융위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세계 금융시장 속에서 한국이 갖는 금융의 비중이나 규모가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기도 전에 옷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게 맞춰갖고 지금 막 허겁지겁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에서는 IB 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생상품은 솔직히 뭐 미래의 정권 선물 거래를 위해서 이제 이자만 내다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자나 손실이 현물 거래보다 훨씬 더 진폭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IB도 이게 약방의 감초처럼 얼마만큼 가느냐, 그러니까 일반 대중에도 오픈하느냐, 전문가를 향해 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 행태의 문제가 있지만 그 파생 기법을 이제 현대금융에서 빼낼 수가 없는 게 이제 금융권의 사람들인데, 한국은행은 계속 본원통화 중심으로 이걸 규제 중심으로 본원통화 중심으로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완벽하게 감독을 해야 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안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일부는 맞지만 이게 세계 경제적으로 실물 경제와 금융 간의 불균형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유동성 공급이 어떤 조건에 집중됐는데 거기서 그 구조를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더 이제 우리 외환위기의 본질이라고 이제 파이낸스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체제로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중앙은행이 이제 그러면 고난이 커진다는데 한국은행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물어봤더니 미국은 스테이트, 그러니까 주에서 정권은 정권대로 보험은 보험대로 은행은 은행대로 각 협회를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했기 때문에 이게 통제가 안 되다가 이거를 안 되겠다. 중앙준비은행에 컨트롤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은감원이나 정감원처럼 다 합쳐가고 전체적인 통화량이나 이 채권 발행을 워칭하거나 컨트롤을 하고 싶은데 구조가 연방 스테이트가 나눠져 있고 사실은 그동안은 스테이트 중심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까지 올려갖고 통합하기에는 힘이 딸려서 못하는 거지 안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영란은행이 주로 하다가 그 이제 이사회 이사장을 재경부 장관이 지명하는 걸로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명하는 걸 통해서 이제 정책적 컨트롤을 은행을 해가는 게 이렇게 추세인데 이제 한국은행 베이직에 있는 분들은 학교에서도 언어통화 중심으로 배웠고 경제 논리도 그렇게 돼 있고 이건 이제 이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금융 파트에서 생겨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는 우리 실무자들이 이제 한국은행에 있는 분들만큼 이렇게 이론 무장이 덜 돼 있고 이런 금융에 관계된 여러 가지 논의가 공유되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코먼쉐어가 돼 있지 않아 갖고 우리가 이제 정보위원회에서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시 한국은행법 체제로 갈 수가 없는 여러 가지 금융시장이라는 게 지금 독자적으로 생기고 있고 점점 보니까 이 금융시장이 이제 앞으로 제조업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본원통화는 기축통화는 어떤 기축의 롤을 하긴 하는데 이거 금융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되고 있다. 그래서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현재 한원법의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1년 반 동안에 이렇게 기재위원회에 있는 분들을 이제 다독거렸는데 얼마 전에 뚱땅뚱땅 해갖고 소위 본회의인데 요즘에 이제 제가 10년 동안 있어 보니까 정치라는 게 구체적인 기업 하나, 구체적인 은행 하나의 외부 환경을 도와주는 이게 그 퍼블릭 비즈니스예요, 정치가. 근데 이제 아직도 제가 볼 때 정치라는 게 인간관계가 그냥 허물허물하게 너 좋고 나 좋고 매우 좋은 관계로 이어가는 정치, 그게 제가 보기에 유교적 정치인 것 같은데 그 유교적 정치하고 유교적인 비판 정신하고 또 그 사회주의적인 운동권적인 비판 정신, 저항 정신하고가 이렇게 막 맞물려 갖고 오늘의 지금 이런 예산 정국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법사위로 가서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걸 핑계로 해갖고 법사위에서 지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내가 어제 우리 정책위 의장을 만나서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경제 논리 두 개가 막 부딪히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전적 경제학 논리를 타고 있는 게 하나이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금융 부분이 금융이다. 이걸 내놓고 문제를 자꾸 지적을 해갖고 이거 정리정돈이 돼야지 그런 식으로 갖고 있으면 앞으로 계속 금융권에서 이제 하는 쪽 베이직에서 계속 하는 식의 그런 반박 논리가 계속 나오게 되면 국민들한테는 터무니없이 여당이 경제 원리에 맞지 않게끔 저지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충돌을 피하고 싶어서 이제 좀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더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고 결론을 안 냈는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새로 생기는 파이낸스 부분하고 정통 경제학 부분 사이에서의 그 괴리와 충돌이 지금 한원법 이제 사태로 드러나고 있고 국회에서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주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